일권 펴볼까? 이번에는 품사편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2편으로 돼 있지? 248페이지 펴보세요. 248. 됐어요? 248페이지. 자, 그럼 여기 보자. 자, 스미 잘 듣고. 지금 문법 정리할 때는 스미 필기 필요하면 노란색 판사할게요,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설명 들어. 다 있으니까는. 자, 여기 봐봐. 스미 하나의 문장을 좀 써볼까? 탐이. 버트는 사다라는 동사였지. 하나, 책, 에서, 상점, 어제. 자, 여기 좀 봐봐. 지금 스미 이제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쭉 썼잖아요. 근데 이 문장의 지금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야? 단어들 아니야? 탐, 샀다, 하나, 책에서, 그, 상점, 어제. 단어들이 있잖아. 맞지? 근데 이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종류를 나누거든. 응? 그래서 그 종류가 총 8가지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팔품사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응? 지금 이 단어들 중에서 특히 이 버트가 이게 뭐야? 동사라는 낱말 아니야? 맞지? 특히 이 동사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이 참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걸 동사편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동사편이라 하면은 동사에 관한 스토리를 막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파트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동사를 뺀 나머지 낱말들이 있잖아. 그걸 우리가 품사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 문법은 동사부터 막 이야기를 해주는 스타일이 있고 품사부터 이야기하는 문법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품사편부터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품사편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동사를 뺀 나머지 낱말의 문법적인 사항을 얘기해보자는 거야. 이게 됐나? 근데 물어보자. 동사를 뺀 나머지 낱말 중에서 특히 명사라는 낱말은 어떤 낱말들을 가리키나? 명사라는 낱말은 어떤 걸 가리키는 거야? 그죠? 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표시해 주는 것들 아니야? 찝어봐. 어느 게 명사? 텀, 또, 책, 또, 상점. 그죠? 이런 단어들이 소위 사람, 사물의 이름 표시해 주는 거잖아. 이런 단어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명사. 이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미 이제 이 명사에 관한 문법적인 특징을 이제 중요한 걸 쫙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문법은 명사를 판단할 때 그 문법을 활용하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자.
봐봐. 명사라는 낱말은 이제 사람 사물의 이름을 이렇게 표시한다 하는데 특히 명사를 어떻게 구분하지? 명사를 또 나름대로 또 세분화시키잖아요. 무슨 명사? 명사 중에서 보통 명사, 집합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 이렇게 5가지로 분류시키잖아. 교재 보세요. 교재. 처음에 248페이지를 보면 명사의 낱말은 이제 보통, 집합, 물질, 고유, 추상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라고 해놓지 않았어? 그냥 가볍게 읽어봐. 보통 명사는 어떤 것들이야? 같은 종류의 개인, 일정한 형태가 있는 명사를 보통 명사라 합니다. 집합 명사는 같은 종류의 집합체, 물질 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고유 명사는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추상 명사는 개념적이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맞나?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선배기 좀 해보자. 요건 그러면 탐은 지금 명사 5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 저 탐의 명사는 이 5개 분류 중에 어디 속해? 고유 명사에 속하지 않을까? 맞지? 가볍게 그냥 들어. 체계 명사는 어디 속할까? 그죠? 보통 명사에 속하지 않니? 상점도 어디 속할까? 얘도 보통 명사에 속할 거야. 그제? 근데 여기가 만약에 책이 아니라 물을 샀습니다. 월어 이렇게 있으면 이건 무슨 명사일까? 이건 물질 명사겠지 뭐. 그죠? 맞나? 근데 있지? 봐라. 이런 식의 분류는 의미 없어. 이런 식의 분류에서 보통 명사, 물질 명사 이런 거는 안 물어. 그래서 명사를 봤을 때 이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큰 의미 안 둬도 돼. 단지 무슨 명사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의 감만 좀 있으면 돼. 근데 이 5개를 다시 이렇게 2개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이 2개는? 보통 집합 명사는 가산, 수의 명사라고 얘기하잖아. 개수로 셀 수 있어요. 물질, 추상, 고유 명사는 불가산, 양의 명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제? 이 명사를 다시 2개로 분류해서 수와 양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거든. 가산, 불가산? 에이, 그잖아. 책은 1권, 2권 셀 수 있으니까 어디 속하는 거야? 가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탐은? 특정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건 개수를 얘기할 게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탐은 불가산 양의 명사를 이렇게 보는 거죠. 물도 어디 속할까? 여기 속하겠지, 뭐. 그치? 맞나? 근데 이 구분은 의미가 있어. 자, 교재 봐봐. 자, 오른쪽 보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렇게 다시 묶어놓지 않았어? 거기 줄 한번 쳐봐 여러분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분류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 한번 쳐봐. 그리고 가산명사는 부정관사 복수가 가능해요. 불가산명사는 부정관사 복수가 안 돼요. 이렇게 해놨지, 그치? 그거는 의미 있어. 그건 많이 물어. 자, 밑에 예 좀 잠깐 보자, 여러분들. 우선 밑에 예를 좀 보고, 선생님도 보충할 거 얘기해 줄게. 그 밑에 봐봐. 지금 첫 번째 문에서 줄치는 명사가 뭐야?
워커라는 종업원의 명사가 줄이 쳐져 있는 거 아니야? 맞나? 근데 종업원 일꾼은 한 명, 두 명 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산의 명사니까 한 명 표시할 때 워커. 그치? 일꾼들 할 때는 워커스 이렇게 S 붙여 쓰는 거 아니야? 또 두 번째 예문에서는 랭귀지 명사가 줄이 쳐져 있지 않나? 언어. 몇 개 국어 가능해요? 3개 언어 가능합니다. 2개 언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랭귀지의 명사도 수로 봐. 그래서 하나일 때 랭귀지, 언어들 할 때 랭귀지스 이렇게 부정관사에서 붙여 쓴다는 거야. 근데 밑에 봐. 불가산 명사는 어때? 밀, 우유, experience, 경험, marry 이런 명사들은 물질, 추상, 고유 명사로서 불가산 양의 명사들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관사 s를 전혀 안 붙여 쓰고 있는 거지, 그치? 그잖아. 맞나? 그 밑에 명사들도 부정관사 s 안 붙인 이유 알겠어? 지식, 설탕 이런 것들, 그치? 설탕은 특히 물질 명사로 얘기하잖아. 맞나?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스마 얘기 좀 하자. 명사를 이렇게 보면 스미긴 그거야. 이 명사가 보통 집합 추상명사 이런 분류는 할 필요는 없어. 그 대신 뭐는 분류하라는 거야. 가산인가? 불가산. 이 감각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책도 가산이니까 부정관사 딱 붙여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근데 워터는 불가산 양의 명사니까 부정관사에서 전혀 안 붙여 이렇게 쓰고 있잖아. 요 느낌은 좀 있어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스마고 좀 중요한 얘기 좀 하자. 자, 들어가. 그러면 이제 쌤이 이제 보충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머리 들고. 쌤이 명사를 제시할 테니까 얘기를 해봐. 머니의 명사는 부정관사 붙여 쓰는 거 맞아, 틀려? S 붙이는 거 맞아, 틀려? 얘기 좀 해봐. 어때? 그러면 부정관사 S 붙여 쓰는 걸 판단하려면 얘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판단하고 얘기해야 되잖아. 가산이면 어때? 붙이는 게 맞지? 불가산이면 안 붙여야 되잖아. 그러면 머니가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돈? 셀 수 있어 없어? 돈을 못 세면 뭘 세? 돈 셀 수 있지. 참말로. 그자? 근데 돈은 일정한 형태가 있어 없어? 없지. 네모돈, 세모돈, 동그라미 돈 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머니의 명사는 가산과 불가산 경계선에 놓여져 있지, 그치? 맞지? 그래서 이제 스미 정리해주고 싶은 건 이거야. 뭐냐면 아까 책이나 이런 명사는 가산, 불가산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명사들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명사를 불가산 명사를 쫙 정리해 줄 테니까 그 밑에 불가산 명사 밑에다 필기를 해놔면 자, 선생님이 이제 적어주는 명사를 그 밑에 적어봐봐. 그 불가산 명사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 좀 해놔봐. 정보라는 명사가 뭐야? information. 참 많이 묻지. 또 충고가 영어로 뭐야? 어드바이스, 그치? 또 숙제나 과제물이 뭐야? homework. 또 돈, money. 증거나 자료가 뭐야? evidence, 그치? 또 피해가 영어로 또 뭐지? damage, 그치? damage, 그치? 맞나? 또 가구라는 명사가 뭐지? furniture,
장비라는 명사가 뭐야? equipment. 그치? 이렇게 밑에서 적어봐. 불가산 명사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요 8개만 판단해도 될 거야. 더 이상 막 넓혀서 할 필요 없어. 요 8개의 요 바운더리를 딱 해놓고, 요거 정도에서 주의해. information, advice, homework, money, evidence, damage, furniture, equipment. 그치? 얘기됐나? 그러면 이 명사들은 부정관사나 SES가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그치? 불가산 양의 명사니까. 맞아? 요거, 이 정도 선에서 기억 좀 잘했나? 자, 그러면 문제를 가볍게 확인하고 그 다음 또 얘기해보자. 자, 그럼 오른쪽으로 와봐. 오른쪽에 1번 문제 답 가볍게 한번 체크해볼까? 미스터 김이 웬트 동사 이렇게 딱 두 줄 쳐놔. 항상 동사는 딱 두 줄 쳐. 아무리 눈에 띄고 쉽게 해도 딱 쳐. 갔다. 어디 갔다? 예. 대학 도서관에 갔습니다. because가 접속사라는 단어 아니야? 동그라미 딱 쳐놔. 그러니까 접속사가 보이면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놔. 자, 뭐 때문에 갔어? 뒤에 해석해봐. 그가 wanted, 원했다. 역시 동사 두 줄 딱 쳐놓고. because 절의 동사 지금 두 줄 친 거야. 됐어? 자, 가로 채워봐. 근데 가로에 들어갈 명사가 소위 information이라는 명사를 끼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 불가산 양의 명사 아니야? 부정관사 S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몇 번 답? 2번. Some information. 그치? 에이, 부정관사 S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자, 또 해봐. 자, 뒷장 넘겨보세요. 또. 문제에서 3번 문제 봐봐. 3번 답 판단해 보세요. 틀렸죠? 왜? 그럼 그 문장 중에 있는 어드바이스 명사 앞에 부정관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지금 충고는 양의 불가산 명사로 분리해놨잖아 우리가. 그치? 어드바이스라는 표현 안 되는 거야. 또 해봐. 5번 문제 봐봐 여러분들. 5번 문제에서 1번 답 어때? 똑같은 거지 뭐. 그치? 어드바이스 앞에 부정관사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오른쪽으로 와봐. 7번 문제 보자 여러분들. 2번 답 좀 봐봐. My sister가 was 동사 두 줄이었습니다. upset.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거야. 간밤에 last night. 그치? because 접사 동그라미 하면 딱 쳐놓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 She had to do. 그녀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치? had to do 동사 두 줄 딱 쳐놓고. 뭘 해야만 했을까? 너무나 많은 과제물, 숙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호목의 명사도 역시 불가산 양의 명사로 분류했던 거 아니야? S, T, S 붙으면 안 돼.
근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many도 바꿔야 돼. 근데 일단 허목의 명사 S 띄워. 한 번 더 하자, 여러분들. 내려가 봐. 자, 9번 문제 보세요. 3번 답 좀 봐봐. 네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서너 개의 증거를 댈 수 있느냐? Will you give us 3 or 4 evidences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막 evidence의 명사도 불가산 증거 양의 명사로 보지 않았어? S부터 있으면 안 되지 뭐, 그죠? 맞나? 자, 머리 들어보세요. 자, 이제 스마하고 이제 요거를 다시 체크해보고, 그다음 하나 더 들어갔다가 해보고, 보충 자료 가지고 또 문제를 좀 체크도 해보자. 응? 자, 머리 들어봐봐. 근데 스미 문제를 이제 쫙 많은 걸 풀어보고 정리를 해봤잖아, 그치? 근데 불가산 양의 명사에서 이 명사를 벗어나는 문제는 극히 없어. 응? 그러니까 요거 중심으로 기여를 해주면 좋겠어. 응? 근데 이거 이렇게 바운더리 안 치면 그러면 이게 너무나 넓어져서 안 돼. 응? 그럼 이제 스미 말을 정리해 볼게. 들어봐. 이 명사를 뺀 나머지 명사는 부정관사 S 붙은 거에 대해서 의미 두지 말라는 얘기지, 스미 얘기는. 이거 맞아 틀려. 얘기 좀 해봐. on education의 표현이 여기에 맞아 틀려. 얘기해봐. 이제 맞나 틀리나? 그러면 education의 명사가 순지 양인지 구분해서 앞에 부정관사 쓴 거 얘기해야 되잖아. 수야 양이. 뭐 엄격히 따지면 education은 교육이잖아. 교육이라는 거는 수야 양이야. 양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 개념적인 거잖아. 그럼 앞에 부정관사 쓴 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인데 어떤 것도 있냐면 추상명사 앞에 부정관사 붙으면 하나의 행위, 동작, 행위를 표시한다고 그래. 그래서 uneducation은 교육적인 행위, 가리키는 행동. 그래서 부정관사 붙인 거 맞다고 얘기를 해. 야, 그러면 수만 말정해보자. education의 명사가 교육이라면 어때? 부정관사 쓰면 안 되지? 근데 교육의 행위를 표시한 거면 어때? 부정관사 쓰면 된다는 거야.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구분 못 하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의미 두지 말고 보라는 얘기지. 이 명사 앞에 부정관사 붙은 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 얘기는 그지? 요거 아니면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거듭 얘기지만 이렇게 바운드리 안 쳐놓으면 이런 판단은 거의 힘들어서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의미 두지 않고 보는 거, 요 8개만 딱 기준 두는 거야. 응? 얘기 됐어? 자, 그러면 지우면서 또 얘기하자.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자, 불러봐. 불가산 양의 명사. 불러. information, advice, homework, money, evidence, damage, furniture, equipment.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스마고 한 번 더 얘기할까? 봐봐. 지금 명사를 가산, 수의 명사, 불가산, 양의 명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놓은 거잖아. 그치? 근데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수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들하고 양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다르지. 조금일 때 수는 뭘로 해? few로 하지 않아? 양은 little로 하지 않아? 많은의 수는 many나 또 a number of 이런 표현으로 하지 않아? 양은 much나 또 a great deal of 또는 an amount of 이런 표현으로 하지 않아? 그치?
명사가 수냐 양인가에 따라서 들러붙는 형용사들이 차이가 있잖아. 자, 잠깐 얘기 좀 하고 하자. 근데 요까지 얘기하자. 근데 이런 거는 있지. 뭐냐면 명사가 수와 양에 상관없이 들러붙는 것도 있지. 교재 좀 봐봐. 자, 교재 앞에 다시 와봐. 248페이지로 다시 와서 그 밑에 키포인트 박스라고 돼 있잖아. 여러분들 거기 당구장 표시해봐. 명사편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박스 중에 하나야. 이 박스는 이해를 좀 잘 해야 돼? 자, 읽어봐봐. 수가 뭐야? few, many, a number of. 그치? 양은 뭐야? little, much, a great deal of, an amount of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거기 great 밑에다가 굿을 하나 더 써놓을래. 저번에 그 deal of 나오니까 학생이 이거 또 모르더라. 그치? great 대신에 굿이 들어가도 돼. good deal of. 이 표현도 좋아. an amount of, 그치? 밑에 공통어 봐봐. 공통어는 뭐야? 그러니까 명사가 수든 양이든 상관없이 들러붙는 것들 얘기하지 않아? 조금의 뭐야? so many, 많은 애는. a lot of, lots of, plenty of, 그치? 얘네들은 수, 양 구분 안 하고 쓰는 거야. 공통어. 그치? 수미 좀 더 디테일한 얘기 좀 하나 해줄까? 거기 공통어 좀 봐봐. a lot of, lots of의 표현이 있고 plenty of의 표현인데 plenty of 앞에는 부정관사 안 쓰지. plenty of 아니지. 그 plenty 앞에다가 부정관사 이렇게 해놓고 X 표시 해놔. 예전에 문제 보다 보니까 그거하고 시비 붙는 문제가 있더라고. plenty of는 부정관사 없이 그냥 쓰는 거야. 선미 한 번 더 얘기할까? 자, 선미 줄 7하는 것 좀 쳐봐. 우선 수에서 a number of 줄 쳐봐. 양에서 a great deal of나 an amount of 줄 쳐봐. 그리고 공통어 a lot of, lots of, plenty of 줄 쳐봐. 줄 쳤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또 뭐야? 길다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문에서만 써. 얘네들은 부정문에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은을 표시할 때 긍정부정은 many much는 긍정부정 가리지 않고 쓰는데 지금 체크했던 것들은 긍정문에서만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a lot of가 들어갔는데 부정문은 안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정리하고 있으면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는 걸 거야. 거기까지 얘기 됐어? A number of, a great deal of, an amount of, a lot of, lots, plenty of. 이건 긍정문에만 쓰는 거야. 많은일 때 긍정부정 안 가리기 쓰는 건 many much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기 됐나? 자, 그러면 설마 좀 얘기 좀 하자. 자, 여기 좀 보자. 이제 스미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이제 스마우 연습 좀 하고. 자, 어느 게 맞아? 조금의 시간 할 때 few time이 맞아? little time이 맞아? 얘가 순지 양인지 보고 결정하면 되잖아. 타임이 수야 양이야. 되게 판단하는 거 쉽지 뭘 그래. 얘가 수의 명사였으면 어땠을까? S 붙었겠지. 양이니까
타임의 명사 S 안 붙인 거 아니야? 뭐가 맞아? 리얼 타임 이게 맞는 거지. 이건 어떤 게 맞아? hours에서 시간 들이면 어느 게 맞아? 이거는 명사 S가 붙었으니까 수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PU가 맞겠지, 그죠? 뒤에 명사 S부터는 안 붙어. 이거 보고 판단하면 쉽지, 뭐 그래. 맞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까? 자, 여기 좀 봐봐. many news가 맞아? much news가 맞아? 어느 게 맞아? 많은 소식할 때 어느 게 맞아? 이 뉴스의 명사는 이 hours의 명사 S하고 다른 거지. 이건 복수지만 이건 뭐지? 뉴스라는 명사는 동서남북을 줄인 거잖아. North, East, West, South 이렇게 줄인 거 아니야? 이건 복수 S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야? much news, 이게 맞겠지, 그치? 옆에다 살짝 하나 써놔봐. 옆에. 그래서 우리가 명사가 수와 양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들러붙는 형용사들이 다른 거야. 이건 문제 많이 묻지. 확인해 볼까? 자, 확인해 보자. 문제. 자, 뒷장 넘겨봐봐. 문제에서 3번 문제 아까 했었지. 1번 답의 much information의 표현 어때? 맞는 거 아니야? information의 명사 양이니까 much 쓴 거 맞잖아. 2번 답은 어때? The letter was short. 편지는 짧았습니다. Because 왜냐면 there wasn't much news. 어때? 맞는 거야. many news가 아니라 much news 쓴 거 맞는 거야. 4번은 어때? 나 필요합니다. 약간의 돈, some money. 됐지? some은 공통어잖아. 긍정, 부정 안 가리고 쓰는 표현이잖아. 가산, 불가산 안 가리고 쓰는 거잖아. 그치? 또 해봐. 4번 문제에서 4번 답 좀 봐봐. 4번 문제 4번 답의 경우 어때? The storm, 그 폭풍우가 did many damage,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To the crops, 곡물에 됐나? many damage가 아니라 뭐로? much damage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해. 자, 오른쪽 와. 6번 문제. 문제 풀면서 계속 학습 확인해. Some of the notebooks. 노트북들 중에 일부야. 관계대명사 접속사의 기능 있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딱 쳐봐. 그 대절이 어디까지인지 끊어봐봐. 동그라미 쳤어? 자, 대절 어디까지인지 끊어봐. 두 번째 동사 앞이나 컴마에서 끊으면 돼. 이렇게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문장이 중간에 잡히면 두 번째 동사 앞이나 컴마에서 끊으면 돼. 자, 첫 번째 동사가 어느 거야? kept 아니야? 두 줄 치고. 두 번째 동사가 어느 거야? 이게 두 번째 동사지, 그치? 그 앞에서 탁 끊어주면 대절이 끊어지는 거잖아. 동사 두 줄 쳐봐. 거기 정리됐어? 자, 해석 좀 불러봐. 노트북들 중에 일부, 어떤 노트북? 대절 붙여봐. 조지 워싱턴이 캡트, 보관했었던 거야. as a young man, 젊었을 때, 그치? 그런 노트북들 중에 일부가 있다, still, 아직도 in existence, 존재하고 있습니다.
됐어? 컴마 끊어버리고. and 그리고 그들은 show that 접사 또 동그라미 쳐 that를 보여줍니다. 그가 learned 배웠다. 그치? 뭘 배웠어? 라틴어를 좀 배웠다. 근데 라틴의 명사가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불가산이지. S 안 붙었잖아. P야, little이야. little, 라틴.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아이, 불가산 양은 little로 해야 되잖아. 맞나? 한 번 더 해봐. 자, 7번 문제 다시 한번 2번 답 좀 봐봐. 뒤에 호목의 명사에 S 띄어야 된다 그랬지 않았어? 그럼 앞에 many도 뭐로 고쳐야 돼? much. 걔도 much로 고쳐줘야지. 8번 문제 보자. 1번 답 어때? although 접속사 동그라미 쳐봐. 그 although절 어디까지야? 끊어봐. 두 번째 동사 컴마까지니까 컴마까지 가서 끊어. 그 although절의 동사 둘을 쳐봐. 어느 게 동사야? swept 여기가 동사 아니야? sweep은 휩쓸다는 거잖아. 그죠? 해석해봐. 허리케인이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르도 도시를 통해서 그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few damages 피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few damage 틀렸네. damage의 명사가 양 아닌가? 그치? few가 아니라 뭐야? little damage 이렇게 고쳐야지. 또 해. 2번 답 어때? I guess 내가 생각하기에 we'll have to buy 우리는 사야만 할 것이다. quite a few furnitures. 근데 furniture의 명사는 아까 부정 S 붙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에이 8개 불가산 양의 명사로 분류했잖아. furniture S 띄어. 그럼 앞에 few도 뭐로 고쳐? little로 고치고. 얘기 됐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방은 자, 보충자료를 펴봐봐. 자, 보충자료를 펴서 스미 다시 한번 제시할 테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자, 1번 문제 봐봐. 틀린 거 찾는 거야는 찾아봐. 1번 답 어느 게 틀린 거야? 찾았어? 몇 번? 4번이 틀렸죠? 왜? 그럼 opportunities 명사가 기회들이라고 S가 붙어 있잖아. 그럼 수야 양이야. 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앞에 little이 아니라 뭐가 붙었어야 돼? few가 붙었어야지. 만약 그냥 난 리를 쓰고 싶어요. 그럼 opportunities를 단수로 opportunity 이렇게 쓰든가. 이거 지금 맞게 알아듣자? 또 해봐. 자, 2번 문제 또 찾아봐. 어느 게 맞나?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찾았어? 오케이. 자, 몇 번다?
1번이 맞는 거지? 에이, 그잖아. 머니 명사에 머치머니 쓴 거 맞잖아. 나는 오늘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 필요로 합니다. 리를. 근데 리를 다음에는 머니 명사가 생략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맞지? 약간의 돈이 필요해. 리를 머니, 그치? 맞지 뭐. 2번은 왜 틀렸어? 인포메이션 명사 앞에 부정관사 붙인 자체가 아닌 거지 뭐, 그치? 3번은 왜 틀렸어? 피해 형용사인데 뒤에 웍의 명사가 단수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웍의 명사 s 붙여. few works, 그치? 요렇게 붙여. 4번은 왜 틀렸어? 그렇지 뭐. 어드바이스 명사 s가 붙어 있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머리 들어봐봐. 자, 8개 다시 불러봐. 뭐예요? information, advice, homework, evidence, 그치? money, damage, furniture, equipment, 그치? 8개 정해 숙지 행은 맞나? 오케이.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야. 자, 3번 문제 또 체크해. 틀린 데 찾아봐. 완벽하게 연습해. 문장을 동사 두 줄 접속사 동그라미 딱딱 치면 정확하게 봐. 여기 됐죠? 답은 몇 번이 틀린 거야? 4번이 틀린 게 이게 되겠죠? 자, 해석 깔끔하게 해봐. 더 뉴스 is 동사 두 줄 대동그라미. 좋은 소식이 대띠하다, 그치? 자, 근데 1번에 is 동사 줄친 이유 알겠지? 그 앞에 뉴스의 명사는 단수야. 그러니까 is로 받는 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S 붙었다고 복수로 보면 안 되지, 그치? 자, 뭐가 좋은 소식이야? 리서처들이 비기닝 동사 두 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일을, 어떤 일? Making sense of flow, 흐름을 make sense of는 이해하다는 거야. 뭐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야? 새로운 유전적인 정보의 흐름, 홍수, 그치? 플러드는 홍수나 흐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얘기됐나? 오케이. 그러는 중간에 답은 4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어요. 얘기됐어? 요거 잘 기억해서 풀어줘야 되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다시 오자. 자, 보면 교재 249페이지로 다시 와봐. 자, 249페이지에서 스마우 또 얘기를 하자.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명사의 이제 개별적인 용법이라는 걸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 피하지 마. 지워버릴 거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명사 용법이라는 데서 대표 단수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종족 전체를 표시하는 때 있잖아. 봐봐. 그래서 우리말로 해볼게.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그래서 개는 좀 봐봐. 개 한두 마리 얘기야? 개 전체 얘기야? 전체 얘기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 단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거든? 이렇게 부정관사 붙여서 표시하거나, 아니면 정관사 붙이거나, 아니면 복수로 하든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래. 이건 안 된다고 그래. 정관사 더해 복수,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들어라. 그러니까 대표 단수 표시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인데, 복수 보통면서 정관사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아니야, 근데 요즘 또 써, 그냥. 응? 필요 없어요. 야, 요즘에 이것도 그냥 써. 응? 자, 지워버려. 선생님, 지우라면 뭐 확실히 지워. 딱 X 표시해. 그 대표 단수라는 거 동그라미 1번 했으면 해놨잖아. X 표시해, X 표시. 됐어? 자, 두 번째. 여기 봐. 두 번째는 단수 보통명사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 붙여서 정관사 붙여서 이거를 추상명사화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 뭐냐면 봐봐. 그가 느꼈다. father가 rise 끌어오르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서. 자, 이 부분 좀 해석 좀 해봐. 요 부분 해석 어떻게 하지? 얘기해봐. 더 father 좀 해석해봐. 그는 느꼈다. 더 father가 rise 끌어오르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서. 그죠? 근데 이걸 그대로 이거 적용하지 말고 해석해봐. 이거 적용하지 말고. 아버지가 끌어올름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말귀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아니 잠깐 여기 봐봐.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끌어오름을 느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달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나 여기 봐봐. 아니 아버지가 끌어오른다는 건 아버지로서 어떤 갖는 감정을 얘기하지 않을까? 다른 거 얘기할 건 없잖아. 이거를 굳이 부성의 아버지로서의 정 이렇게 추상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해봐. 요거 좀 해석해봐. 더 펜이 더 강하다. 더 스워드 칼보다.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여기 해석 이해돼? 펜이 칼보다 더 강하다. 이걸 문이나 언론, 무력 이렇게 안 바꿔도 되잖아. 맑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치? 말씀 강요하는 거 아니고. 요즘 아내 이름 문법, 응? 동그라미만 X 표시해. 필요 없어. 따지지 마 이런 거, 응? 시험장 가서 괜히 이런 거 따져가지고 틀리지 말고, 그잖아. 그냥 펜, 칼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 맞나? 굳이 문이나 언론, 무력 이렇게 바꿀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박스를 쫙 모아놨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치? 얘기 됐어? 자, 그럼 뒷장 넘겨봐.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자 어디를 펴주냐면은 252페이지를 펴봐, 여러분들. 252페이지 피면은 이제 집합명사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해석과 좀 연관 있는 문법이 또 있어. 근데 그걸 좀 찝어서 얘기해 줄 거야. 또 쓸데없는 건 다 지워버릴 거고. 자, 여기 보자. 자, 여기 보자. 보통명사에서는 이런 거 전혀 의미 두지 마. 시험장 가서 이런 거 따지고 그러지 마. 이런 거 안 해, 요즘은. 자, 그러면 집합명사는 잠깐 얘기하자. 근데 쌤이 이제 스마트폰의 문법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쌤이 문장 해석과 연관이 있는 문법은 참 의미를 많이 주거든. 근데
해석과 별반 의미 없다 그러면은 지워버리라고 그러거든. 스미 문법의 경중을 따지는 건 해석과 연관이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여기 집합명사도 그게 있거든. 우선 물어볼게. 집합명사는 어떤 명사들이야? 편하게 얘기해봐. 집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 아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런 집합명사를 어떻게 나눠? 캐틀형, 폴리스형, 패밀리형, 퍼니처형 이렇게 집합명사를 네 가지 형태로 또 구분해. 응? 그러니까 집합명사의 그 자체를 네 가지로 쫙 구분해서 또 정리를 해. 근데 캐틀형은 뭐야? 교재 봐. 처음에 뭐라고 해놨어? 읽어봐. 단순한 물이나 때를 표시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 지워버려. 필요 없어. 오른쪽 와봐. 동그라미 봐. 폴리스형은 뭐라고 해놨어? 사회의 일정 계층을 나타내주는 집합명사를 폴리스형이다 이렇게 놓지 않았어? 지워버려. 필요 없어. 자, 3번에 패밀리형. 자, 밑줄 쳐. 이 패밀리형의 명사 얘는 의미가 많아. 얘가 해석과 또 연관이 좀 돼 있는 문법이야. 요거를 스마 집중적으로 정리를 좀 잘 하자. 자, 요거는 스맥이 들어보고, 요거는 조금 뒤에 스마하고, 복잡한 얘기를 좀 해야 돼. 요거는 쌤 필기시간 줄게. 쌤 얘기 듣고 좀 필기하자. 노란색 판사하는 것만 필기해. 자, 여기 머리 들어봐봐. 집합명사에서 캐틀형, 폴리스형 이런 거 나오면 의미 두지만, 이거는 정관사 부지 복수로, 그러겠다 했는데, 옛날에 한 문제 나온 적 있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 필요 없어. 의미 두지 않는 거야. 자, 근데 패밀리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봐, 우선. 패밀리형의 명사가 뭐냐면, 사회의 일정한 조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밀리형이라는 명사 자체가 사회의 조직. 가족이라는 것도 뭐예요? 사회 조직이잖아. 공무원반, 우리 학급. 이것도 사회 한 조직이지. 위원회, 사회 조직이지, 그죠? 그 밑에 봐봐. 자, 스미 적은 명사 좀 불러봐. 뭐뭐 있어? family, committee, audience, crowd, class, team 이런 명사들, 그치? 이런 걸 패밀리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회 조직을 나타내준 집합명사들이잖아. 얘기됐나? 자, 근데 얘들이 봐봐. 얘들이 다른 데 쓰였을 때는 의미 두지 말고 얘네들이 주어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패밀리형의 명사가 주어 자리가 아닐 때는 문법 의미 안 둬도 돼. 근데 얘가 주어 자리 딱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관점이 생기냐면, 좀 이따 필기해? 좀 이따? 얘들이 주어 자리 들어가면 이 조직을 전체의 하나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고, 또는 구성원 중심으로 볼 수가 있어. 봐봐. 우리 학급이 있지. 클래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우리 학급은 15명입니다. 라고 얘기해. 그럼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보는 거잖아, 지금. 그죠? 맞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까? 우리 학급은 학생들 각자가 노트가 있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패밀리형의 명사가 주어 자리 들어가면 전체 구성원 이 관점이 생겨. 그럼 전체는 하나로 보는 거니까 무슨 수로 받아? 단수. 구성원 중심은 둘 이상이니까 복수. 그래서 패밀리형의 명사가 주어 자리 들어가서 전체로 보면 단수, 구성원으로 보면 복수 이렇게 받으라는 거야. 맞나? 근데 이 판단이 어때? 이 판단이 쉽지 않아. 그래서 스미 이제 하나의 방법을 알려 줄게. 문장을 보는데 부정관사나 숫자나 이츠가 눈에 띄어. 또 올이나 대어가 눈에 띄어. 이런 특징에 맞춰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전체로 보는 관점이고 이건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인 거야. 우선 예문 좀 봐봐. 자, 예문 좀 보자. 밑에 예문 좀 봐. My family가 문장의 주어 자리인데 뒤에 부정관사 어가 이렇게 같이 쓰이고 있잖아. 맞지? 그 어의 부정관사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무슨 수로 받았어? is 이렇게 단수로 받아놓고 있잖아. 두 번째는 뭐가 눈에 띄어? 올 눈에 띄잖아. 올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복수 아로 받아놓지 않았어? 세 번째는 뭐 눈에 띄어? 11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지 않아? 11? 그건 전체로 보여줘서 단수, 칸시스 동사 S 붙인 거 아니야? 동사 S 붙이면 단수지, 그치? 마지막 예문은 뭐가 눈에 띄어? 대어가 눈에 띄지, 그치? 그러니까 복수로 받아놓고 있지 않아? 자, 내가 또 얘기하자. 자, 봐라. 자, 다시 단계별로 좀 얘기 좀 하자. 머리 틀어봐봐. 그러니까 스미기는 패밀리형의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이런 특징을 보고 결정하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봐봐라. 근데 문제 중에서 이런 특징이 없을 때가 있어. 이런 특징이 눈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해야 되잖아. 그때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전체로 볼 때는 다 포함이 돼야 돼.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응? 근데 구성원으로 볼 때는 다 들어가 있지 않아도 돼. 스미 얘기해 볼게. 우리 가족은 7명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야 돼. 한 명 빠져도 돼. 다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 가족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때? 이거는 꼭 다 들어가라는 얘기는 없잖아. 빠져도 되잖아. 그렇지 않나? 그죠? 근데 스미 또 얘기해 줄게. 들어봐. 여기까지 이렇게 대비를 해줬는데도 틀리면 안 돼? 근데 있잖아. 만약에 이 지경으로 오잖아. 특징이 없이 2단계로 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건 묻지를 않아. 그러니까 전체로 받는 건 이걸 묻지를 않아. 이걸 물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무슨 수로 받아도 돼? 복수로 받아도 돼. 판단을 못하겠으면 시킨 대로 했나? 이런 특징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복수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이걸 물을 의미가 없거든. 자, 문제를 보여줄게. 문제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충자료에서 여러분이 판단해봐. 자, 뒷장 넘겨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번 답 좀 우선 체크해보자. 어느 게 답이야? 커미티의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왔자? 근데 뒤에 뭐 눈에 띄어? 올 눈에 띄잖아. 그러면 구성은 복수로 받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워로 받아야지. 워가 복수잖아. 또 해봐. 2번 문제 1번 답 어때?
패밀리 명사인데 뒤에 올 눈에 띄지 않았어? 그러면 is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받아야 되지 않나? 또 해봐. 3번 문제 답에서 3번 답 판단해봐. 어때? 패밀리형의 명사가 주어인데 특징이 눈에 안 띄지 이게, 그치? 근데 복수로 받아놓고 있잖아. 그치? 스미기는 이름은 어떻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특징이 없을 때는 구성원 중심으로 보는 관점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정확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가족이 그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돼 있잖아. 그러면 가족 전체가 아니라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또 해봐. 4번 문제 3번 답 3번 문제 2번 답도 체크해봐. 고쳐놓고 3번 문제 2번 답 배웠으면 고쳐놔봐. 어디 틀렸어? 맨 있으면 안 되지? 클로팅의 명사 S 안 붙었으니까 양의 명사 불가산 명사 아니야? 뭐치로 고쳐? 뭐치로 그죠? 배운 건 딱 다 해. 자, 4번 문제 내려와봐. 3번 답 판단해봐. 이 팀이 일반적으로 일합니다. 늦게 on Fridays, 그치? 주말마다 됐나? 웍에 명사 S 안 붙었으니까 복수로 받은 거 어때? 되는 거 아니야? 특징 없잖아. 올이나 되어나 뭐 숫자 이런 특징 없잖아. 그러니까 복수로 받는 건 맞아. 의미는 팀 전체가 항상 일하는 건 아니잖아.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오른쪽 와봐. 6번 문제 어디 틀렸어? 바로 체크해봐. 이건 쉽다. 패밀리 명사 주어 자리인데 뒤에 뭐 보였어? 4라는 숫자 보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로 받아야 되잖아, 전체. 그럼 consist 동사 S 붙였어요, 이제. consist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스맥이 충분히 이해됐어? 그럼 이제 직접 해결해봐. 마무리 짓자. 자, 보충 자료 펴봐. 오늘 나간 보충 자료를 펴서 자, 4번 문제 답 정리해봐. 이제 마무리 짓자. 이게 해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선생님이 또 얘기해 줄게. 일단 답 찾아봐. 2번 답이 틀렸지? 왜 틀렸어? 그래, 뒤에 되어 있잖아. 그치? 되어가 있으면 커미티의 명사 무슨 수로 받았어야 돼? 복수. is가 아니라 뭐로? 아로 받아야지. 그치? 얘기 됐나? 자, 여기 좀 봐봐. 자, 그러면 스마 얘기 좀 해. 자, 머리 들고. 이게 왜 해석과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게 있어. 잠깐 여기 좀 볼래? 클래스 학급이 attend 이렇게 쓰면 두 개를 제시하는 거야. 더 파티. 자, 문법을 떠나서 얘기해봐.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받아서 문장을 쓴 거야. attend면 복수로 쓴 거지. 동사 S 안 붙인 복수잖아. 그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참석 안 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어? 선생님, 이렇게 단수로 받아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다 참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복수에 따라서 해석할 때 의미가 바뀌어. 이렇게 받으면 구성원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파티에 다 참석한 게 아니라 빠진 아이도 몇 명 있구나. 이렇게 단수로 받으면 다 들어가 있는 거 전체로, 그치? 이게 왜 문법하고 연관이 있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건 집중적으로 물어. 이건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교재 이제 다시 앞으로 와보자. 이제 교재 앞에서 보면 이제 패밀리형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25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퍼니처형이라고 돼 있지 않나? 자, 퍼니처형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또 여러분들. 자, 퍼니처형은 쉽게 끝낼 거야. 자, 여기 봐봐. 이제 집합명사에서 이제 퍼니처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이건 이해하고 체크만 좀 했으면 좋겠어. 복잡하지 않아. 쌤 물어볼게. 퍼니처 의미가 뭐예요? 가구 아니야? 가구는 개별적이야, 집합적이야? 집합적이지. 쌤이 학원 앞에서 학원 보고 외쳐볼게. 가구 모여라. 얘네들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물어보자. 가구에는 일정한 형태가 있어, 없어? 아니, 생김새 다 다르지. 장롱, 의자, 책상 다 다르잖아. 그치? 일정한 형태 없잖아.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게 무슨 명사라 그랬어? 물질 명사라 그랬지 않았어? 그래서 퍼니처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이게? 집합적 물질 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밑에 봐봐. 불러봐. 뭐뭐 있어? 퍼니처, 가구, 또 수화물, 매개지, 수화물, 러게지, 의류, 기계류, 문방구류, 장비류, 상품, 농산물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얘네들을 퍼니처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야. 한번 느껴봐. 수화물 짐 어때? 덩어리지만 일정한 형태 없잖아. 기계류도 그렇지 않아? 문방구류도 일정한 형태 없잖아. 책받침, 볼펜 다 생김새 다르잖아. 그치? 이해돼? 자, 그럼 머리 들고. 그럼 얘기 끝난 거야. 그러면 이 집합적 물질 명사에는 물질 명사의 명사니까 양의 명사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 부정관사 S 써, 못 써? 물질 명사니까 못 쓰지. 보자. 그잖아. 맨이 써, 멋지 써? 리를 써, 퓨 써? 그죠? 아까 불가산 명사 한 얘기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얘들은 수 표시할 때 piece of라는 조사를 써. 조사가 뭔지 좀 더 알려 줄게. 얘네들은 piece of라는 이 조사를 써서 가구 하나 하면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표시를 해. 자, 교재 봐봐. 밑에 얘 좀 봐봐. 첫 번째 문에 furniture가 왜 표시되는지 알겠어? 부정관사 물질명사 성격이 있잖아. 또 many furnitures가 왜 표시되는지 알겠어? 맞나? 멋지 furniture, 그치? 자, 확인하고 또 기회 줄게. 자, 뒷장 넘겨봐봐. 7번, 8번 문제 다 바로 체크해봐. 7번 문제는 어느 게 답일까? 그죠? 퍼니처 명사, 부정관사 S 붙이면 일단 지워버려. 1번, 3번, 4번. 그치? 원은 부정관사 의미가 원 하나의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이나 부정관사는 같은 거지. 그치? some furniture. 그치? 자, 마지막 8번 문제 체크해봐. 어디가 틀렸나? arriving passengers, 도착한 승객들, 언어, domestic은 국내선이지, domestic, 그치?
클레임 동사 두 줄 쳐. 그런 승객들이 클레임,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짐 수화물을 luggages, 그치? S 붙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잖아. 지금 furniture는 부정관사 S 붙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luggage, 그치? 얘기됐나? 오케이. 자, 여기 좀 보자.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자, 머리 들어봐. 근데 퍼니처용은 큰 의미 안 두고 봐도 돼. 응?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했지만은 뭐 부정관사에서 뭐 멋진 리틀 써가지고 의미 어떤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크게 묻지는 않아. 근데 기출문제가 워낙 잡히다 보니까 이거는 스미 지금 체크해 준 거지, 그치? 캐틀레 폴리스하고 또 입장이 달라. 쟤네들은 무조건 아웃시키고 얘네들은 기출문제 가끔 접하니까 그때 가볍게 체크하라는 얘기지, 그치? 요게 포인트 집합명사는 패밀리형에 대한 감각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는 시험 문제 물으면 요거 물어, 요거. 선생님 문법은 선생님 묻는다면 물어. 응? 그리고 선생님이 안 물어. 그러면 안 묻는 거야. 응? 꼭 신발 새겨들어. 문법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안 좋아. 머리만 복잡해서 나한테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딱 재놓고 정확히 알 것만 정확히 알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집합명사까지 정리가 일단 이렇게 된 거야. 응? 자, 뒷장 넘겨보자. 256페이지. 256페이지 이제 물질명사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물질명사는 또 이제 스미 정리할 걸 얘기해 주자. 응? 잠깐 쉬었다 하자.